제일 큰 거는 사실은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조력자의 등장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이슈에서 제일 많이 밀려나면서 제일 많은 조작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팩트를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꺾어갖고 본질을 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 미수범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 살인 미수범 김 씨가 범행 전날 모텔 앞에서 의문의 차량에서 내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창원시 진해구 인근 모텔에 머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회색 벤츠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모텔이 가덕도 대항 전망대와 11.5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CCTV 2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조선일보가 찍은 CCTV가 있고요. 하나는 헤럴드 경제가 공개한 CCTV가 있어요. 조선일보가 근데 1월 5일에 단독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CCTV 보니라고 제목까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혼자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차가 있었던 거지.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조선일보의 CCTV는 이 사람이 단독범이다. 혼자 와서 혼자 자고 혼자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CCTV인 거고요. 차에서 내린 장면이 네. 잘려 있어요. 차에서 내린 장면이 안 찍혔는지 잘렸는지 모르지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회색 벤츠를 타고 그 여관 앞에 내려준 이 CCTV 영상으로 인해서 저 회색 벤츠의 차주가 누구냐, 태워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금요일 오후에 나타난 일이었죠. 놀랍게도 토요일에 네. 경찰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조력자를 찾아서 조사까지 이미 마쳤다. 조사를 했었다. 조사를 해보니 네. 이재명 지지자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언론으로 계속 띄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였지만 공범 혐의점은 없어서 미리 판단한 거죠.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 태워준 지지자 참고인 조사했다는 게 사실은 뉴스에 잘 안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나가면 뉴스 밑에 보면 조사를 끝냈는데 내용은 또 확인해 줄 수 없대. 그러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근데 여러분 지지자인 걸 어떻게 네. 알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뭐야? 자, 이 사람이 그 전날 잡사를 한 코스가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봉화마을도 가고 그 다음에 평산책방도 가고 전망대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범행 장소까지 본 다음에 여기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요게 이동 거리를 따지면 5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치면 그 시간 안에 움직이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형태든 조력자가 있었을 거다, 태워다 준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했던 게 금요일 방송이었는데 금요일 방송을 하고 나서 저 벤츠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벤츠의 차주를 찾아라라고 이 사람이 공범이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이재명 지지자로서 태워다 준 사람을 조사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로서 저 사람을 태워다 준 어떤 A라는 사람하고 벤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즉, 이재명 지지자로서 봉화마을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평산 책방까지 실어다 준 사람은 이재명 지지자가 맞아요. 이 사람 벤츠를 타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1월 2일 날 경찰에 내가 저 사람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라고 자진해서 신고를 했던 사람인 거고 지금 이 사람을 여관 앞에 내려준 벤츠를 탄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즉 경찰은 벤츠 운전자와 차적을 묻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지지자 차를 얻어 타고 왔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지지자 차를 탔으며
구체적으로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눴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봉화마을에서 평산마을 갑니다 해서 태워주는 거는 이재명 지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처음 만나는 사람이더라도. 그렇죠. 어차피 동선이니까. 그렇지. 저 여기 봉화마을 온 김에 평산마을도 가볼랍니다. 같이 가실 분 있습니까? 할 수 요거는 있어요. 그림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벤츠를 타는 사람, 나 벤츠를 타는 사람은 특권의식을 주고 싶진 않은데 일상적으로 벤츠 정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평산마을에서 부산을 거쳐가지고 그 외진 아무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지금 공사 부지니까. 그 외진 지역에까지 이 사람을 답사를 시키면서 숙소까지 앞에다가 정해진 숙소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그 처음 만난 전혀 모르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이게 태울 수 있는 거냐는 거지. 솔직히요. 벤츠를 히치하이킹을 해줍니까 누가? 아이, 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데- 너무, 그러면은, 앞서서, 이 평산마을에 태워다 준 사람은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벤츠도 만약에 정말 같은 지지자로서, 동지의식을 느낀 사람이면 공개 못할 이유가 난 없다는 벤츠, 거죠. 회색 벤츠 S클래스 타는 사람이야. 1억 3천짜리 타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 동네 카풀이 취미고, 사람들 태우면 처음 보는 사람도, 60 넘은 노인도 태워가지고, 전혀 인적 없는 지역까지 마치 렌트카 태워주듯이 태워준 다음에, 소리 없이 돈도 안 받고, 여관 앞에 내려주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데리고 와보라고, 차주를. 그 사람이 뭐 J컴퍼니 정치시사 인터뷰를 했는데 동네 사람이 맞다라고 뭐 자기 증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운전자 인터뷰를 해서 아마 CCTV 그러니까 그 뭐죠? 차 안에 있는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거, 그거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러니까 조력자가 아닌 정상적인 지지자, 그냥 이재명을 좋아했기 때문에 내일 이재명을 해칠 동선 안에 있는 지역을 공동으로 답사해 주는데 참여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벤츠를 탄다. 라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익명으로 그러니까- 나오는 인터뷰는 못 믿어요. 아니 직접 만났대요. 만나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는데 나는 중요한 게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지지자로서 우리 따뜻한 마음 나누는 거 우린 너무 일상적으로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선택적으로 이걸 가렸냐는 거지 내 말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다른 유튜버에서도 다 얘기하는 내용인데 저는 조선일보가 찍은 CCTV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영상 전문가로서 네. 한때 대한민국의 공인받은 CF 감독 출신의 영상 전문가로서 네. 제가 아시죠? 김건희 그 실내 조명 의혹도 제일 먼저 제기한 거. 네. 자, 요 동영상에 네. 이상한 점,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 동영상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은요. 이 CCTV는 누가 설치한 CCTV냐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CCTV를 달아놓으면 주체가 있잖아요. 건물주가 달아놓는다든지, 그렇겠지? 뭐 아니면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CCTV를 달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CCTV는 무엇을 찍기 위한 CCTV냐는 거죠.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잠깐만. CCTV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찍나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일상적인 CCTV 중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사체를 보면서 줌이나 팬을 해줄 수 있는 CCTV는요, 사실상 관공서, 즉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CCTV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원래 CCTV는 그냥 그것만 비추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광각으로 해갖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황이 있는지를 넓게 비추지. 자, 이거 보세요. 사람 말고는 주변에 있는 걸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CCTV를 달아놓으면요. 저 안에 잠깐 지나가는 동선에 비치는 사람 말고는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CCTV의 제대로 된 앵글은 저 돌아가는 교차로를 비롯해서 건물 뒤쪽, 건너편, 차도 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광각의 CCTV였을 겁니다. 근데 이거 화면을 다시 핸드폰으로 사람을 쫓아서 찍어서 그런 거래요. 원래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비쳤다고 지네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없는 화면상의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주장에 따른다면 휴대폰으로 찍은 거잖아요. 네. 이게 휴대폰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광각으로서의 원래 비율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근데 이 휴대폰이, 자, 첫 번째로 이상한 건 저쪽 차도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일상적으로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오는, 다니니까. 인도로 다니는 거지 차도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저 앵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광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광각이겠는데 이게 휴대폰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꾸 휴대폰이 움직였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걸어가는 위치가 되면 사람의 사이즈가 줄죠. 이 키에서 입구로 들어가는 데에 대한 사람의 사이즈가 줄어요, 안 줄어요? 작아지잖아. 네, 네. 작아져요. 작아진단 말이야.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카메라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피사체 중앙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도로 쪽에 더 가깝게 서 있는 카메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렇죠.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돌리지 않고 휴대폰으로 따라가면요. 네. 사람의 사이즈는 광각이니까 망원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로 찍혀야 돼요. 휴대폰 안에서라도. 근데 분명히 보면 사람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휴대폰 앵글은 그대로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추측을 했어요. 이게 건물이고 건너편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횡단보도 위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주변에 오고 가는 통행자들을 볼 수 있게 만든 주민자치형 아니면 경찰용 반범 카메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의 위치는 건물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쪽에 붙어 있는 카메라인 겁니다. 즉 가로등하고 똑같이 가로등 서 있는 도로 곁에 카메라 설치를 위한 이 대가 있고 그 위에 얹어진 카메라인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로 갖고 얘를 따라가면서 찍은 거야. 아니 따라가는 게 얘를 찍은 거예요. 그거를. 그랬기 때문에 인물이 지나가면서 작아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앵글 안에 똑같이 앵글 안에서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찍는데 전체적으로 노출 안 하는 건 뭐 보안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저 카메라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자체가 사람을 안 따라간 상태에서 광각으로 찍은 걸 휴대폰으로 찍었다라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개인 소유주가 찍을 수가 없어. 개인 소유주 자기 건물에다 이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에서 이렇게 돌려서 찍어야 된다는 건데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가게 네. CCTV는 이건 뭐냐면 주민 방범 카메라를 찍은 거라는 거야. 그럼 주민 방범 카메라가 이게 왜 조선일보에 이렇게 제공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거 100% 관용 카메라예요. 경찰 아니면 어디 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보기 위해서 쓴 카메라, 일반인이 쓴 카메라가 아니라고. 그걸 왜 조선일보는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도 확보를 안 한 이 화면을 이렇게 내보냈겠느냐는 거지. 100% 이건요. 주변에 다른 게 차가 안 걸려야 돼. 실어다 둔 차가 안 걸리는 걸 알면서 차를 자르면서 이게 차의 잘라요. 이동 동선을 자르면서 네. 얘가 혼자 들어와서 혼자 자고 갔다라는 단독 범행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조작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원래 있는 데서 뭐 카메라 조작이 없었다고 치면 그 카메라를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써먹을 수 있게끔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화면이라는 거야. 이거 풀영상 갖고 와보라 그래, 앞뒤로. 그럼 분명히 저 차가 걸려 있거나, 내지는 좀 더 큰 각에서 보면 저 차가 걸려 있고, 또는 저 사람이 건너오는 과정 중에 차의 일부가 같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차가 나무에 가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와요. 안 네. 보여. 그러니까 이 차가 진입하잖아, 도로로, 저쪽에서. 이렇게 요거. 네. 그러니까 차가 진입하는 방향 안에서의 이 차의 동선과 움직임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원본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애초에 얘네들은 여기서 재운 것 자체도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거야. 너 혼자 거기에서 자고 아침에 나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받고, 자, 여기서 내려서 네가 걸어 들어가, CCTV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일종의 계획된 형태의 여기서의 숙박이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근데 뭐 그것도 이상하고 사실 가덕도에서 그 사건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또 숙박업소는 안 네. 갔어요. 이건 좀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 만약에 내가 지지자야. 내 아침에 일찍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업소를 찾을 때 가장 내가 가기 쉬운 가까운 곳에다가 숙소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렇죠. 펜션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굳이 10분 떨어져 있는데 와갖고 이렇게 CCTV에 자기를 노출하고 찍힌 것도 난 이상하다는 거야. 더 이상한 거는 저는 이겁니다. 이 동선. 이 사람이 빨간색이거든요. 김모 씨. 빨간색이 천안 아산에서 거주를 하다가 부산으로 와요. 사실은 여기 진영역인가가 있거든요. 평산마을이나 동화마을인가. 아무튼 진영역이 KTX역이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부산에를 와. 부산에 왔다가 동화마을 또 가. 이 사람 차도 없어요. 기차 타고 왔으니까 없지. 그리고 또 여기 평산마을을 가. 다시 또 부산으로 와. 여기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부산 왔다가 또 가덕도로 가는 거잖아요. 울산으로 갔다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 왜 자꾸 부산을 찍느냐? 부산에 누가 있나? 부산에서 누군가가 말하자면 지시라든지 공작금이라든지 어떠한 형태의 뭔가의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얘기를 듣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나서가지고요, 저쪽 골목에 있는 블랙박스들을 뒤지고 있어요. 진짜 그 벤츠 주인이 누군지를 찾기 위해서 저 벤츠의 남발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 벤츠 저거 싼 거 아니에요. S클래스 회색 벤츠 저거 정말 경교롭게도 최은순이 타는 그 차지만 저거 최소 1억 3천 이상 가는 차입니다. 뭐 옵션 없이 뽑아도. 그 정도. 지금 J컴퍼니 분께서 취재 다 하셨다. 그다음에 벤츠 차량분 블랙박스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댓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 댓글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벤츠 차주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배우도 찾겠지만 진짜 저 현장에 나타난 그 벤츠하고 그 벤츠가 주인하고 같은 사람이 나는 못 믿겠다는 거야. 왜? 지금 경찰이 협조하고 있는 애들은요, 협조해서 스스로 뭔가 밝히고 있는 애들은요, 하나도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부산 쪽 의사부터 시작해갖고 경찰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조력자 얘기로 지금 물을 흐리고 있는 게 제일 큰 거지만, 이런 와중에 계속해갖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함구 내지는 발표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경찰이 공식적으로 벤츠 관련된 벤츠 차주를 조사했다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그냥 평산마을 실어다 준 조력자, 내가 실어다 줬습니다 하는데 부분까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몰라, J컴퍼니가 뭐 하는 회사가 어떻게, 무슨 취재를 이 사람을 연결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경찰한테는 수사를 안 받고, 민간 방송하고는 해갖고 인터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경찰 수사 받았다니. 아까.
그러니까 경찰이 말을 안 하잖아. 벤스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 지지자가 평상마을 실어다 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을 다 조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 이재명 지지자만 조작했고, 혐의점이 없어서 내놨다는 얘기만 하잖아. 그럼 경찰이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사람 말을 어떻게 이 사람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믿냐고. 아무튼, 이제는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면 제대로 된 수사나 결과가 나오질 않겠구나라는 불신밖에 안 들어요. 주말 내내 경찰이 한 거는 조력자가 있지만, 아니, 조력자가 아니라, 실어다 준 사람은 있지만, 이재명 지지자고, 그래서, 혐의점이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가 다야. 근데 수사는 수사대로 다 했다는 거야. 네. 한 명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도 했죠. 그럼 2명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벤츠 진짜 차주를 찾기 위해서 그 동네 CCTV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 벤츠, 본인이 얘기한 그 지지자라는 분 나와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현장에서 찾아낸 CCTV하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벤츠하고 번호 다르면요, 니들은 원폭이야. 그때 가서는 아주. 그 단계까지 저는 아직까지 경찰의 어떤 발표도 믿지 않을 마음입니다.